박정훈 단장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김규환 사령관은 다음 날인 8월 1일 박진희 보좌관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에게 수사 결과 문제점 미식별, 조사본부로 이첩하여 재검토 등을 건의하였지만 이종섭 장관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 검토, 조사본부 이관 불가 등 내용으로 기존 지시를 유지하였고, 이후 김규환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과 대책 논의만 반복하였을 뿐 사령관 지휘에서의 이첩 보류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종섭 장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박정훈 단장에게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최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및 사건 이첩을 승인하였다가 갑자기 이를 본보관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일까지 김규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원래 예정했던 대로 8월 2일 08시 02분경 경북청으로 사건 이첩 공문을 발송한 후 포항에서 안동으로 출발하였고, 박정훈 단장은 같은 날 10시경 김규환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위해 포항에서 안동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김규환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규환 사령관은 같은 날 10시 51분경이 되자 비로소 박정훈 단장에게 이첩 중단을 명하였고, 이에 박정훈 단장은 경북청으로 이동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이미 사건 인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으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첩 중단 지시가 출장 수사관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인식한 김규환 사령관은 그제서야 이첩 중단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이종섭 장관 및 신범철 차관에게 사건 이첩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첩 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시 13분경 김규환 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받은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관계로 국내에서 장관 직무대행 중인 신범철 차관에게 연락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및 김동혁 검찰단장 등과 상황을 잘 관리하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파견검사 이승철입니다. 이상으로 배경 사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그 이후 발생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류인 수사 외압 관련 공소 사실은 기록 예수, 선보직 해임 및 보직 해임, 사건 이관, 수사 결과 변경, 항명 수사 관련 직권남용 등 범행입니다. 먼저 일련의 직권남용 범행의 시작점이자 사건 기록 회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 서류 무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조태용, 이종섭, 신범철, 유재은, 김동혁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기록 회수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사법 경찰관들의 최해병 사망 사건 수사 및 이첩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북청 소속 사법 경찰관들의 최해병 사망 사건 수사 개시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공용 서류인 해병대 수사단의 최해병 사망 사건 기록의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위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구속요건, 대통령 보고 및 기록예수 지시 개요, 기록예수 과정 개요, 경과 및 공용서류 무효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141조 공용서류 무효죄의 구속요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록예수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고 및 기록예수 지시 과정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수사단장을 통해 이첩 시도 사실을 확인한 김규환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에게 최해병 사망 사건 기록에 경북청 이첩 사실을 보고하자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장관은 전화로 조태영 안보실장에게 이첩 사실을 알리면서 대통령 보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조태영 안보실장은 이종섭 장관의 요청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첩 시도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영 안보실장에게 이첩 기록 회수를 지시하였고, 조태영 안보실장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그와 같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보고 및 지시에 이은 기록 회수 과정 개요입니다. 기록 회수를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경찰은 8월 2일 오후경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조태영 안보실장에게 기록 회수를 지시하고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이시원 비서관은 그 즉시 공직기강 비서관실 박종현 행정관을 통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에게 연락하여 기록회수를 요청하고 이정철 수사과장은 위 요청에 따라 경북청 수사부장 노규호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국방부에서 기록회수를 하려고 하니 협조하라는 취지로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이시원 비서관은 경찰과 협의를 마친 뒤 신범철 차관에게 연락하여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회수할 수 있도록 컨택포인트로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경북청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기록회수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신범철 차관을 필두로 한 국방부에서는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경찰 협의 후 기록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결과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른 상세한 경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태용으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이시원 비서관은 박종현 행정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박종현 행정관은 이정철 수사과장에게, 이정철 수사과장은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각각 위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신범철 차관은 8월 2일 13시 30분 유재현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던 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대행으로서 신속한 대책 마련 미흡 등에 관한 강한 질책 및 장관과 함께 이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실에서 임기훈 비서관을 만나 대통령의 질책, 지시사항, 사건 이첩 경위 및 기록회수 조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을 통해 유재현 법무관리관에게 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니 잘 받아라 라는 취지로 전달하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노규호 수사부장과 통화하여 국방부에서 직접 기록을 회수하기로 협의한 다음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할 예정이니 기록회수도 직접 하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 다녀온 신범철은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경북청으로부터 기록회수, 박정훈 수사단장 선보직 해임,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 등을 최종적으로 지시하였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군검찰 수사관 이천묵에게 경북청으로부터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이시원 비서관은 신범철 차관에게 기록 회수 관련 조치 이행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범철 차관은 이종섭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보직해임, 항명수사, 기록회수 조치를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은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으로부터 기록회수 지시를 받은 이천묵 수사관은 경북청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같은 날 22시 40분경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이첩 기록을 회수하였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윤석열, 조태용, 이종섭, 신범철, 유재은, 김동혁은 공모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국방부 장관 및 공직기강 비서관을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직권, 피고인 이종섭의 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을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직권, 피고인 김동혁의 국방부 검찰단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는 직권을 순차로 남용하여 기록회수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사법 경찰관들의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및 이첩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북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의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개시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유 권한이 있는 최해병 사망사건 기록 원본은 항명사건 증거물 명목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계속 보관되었고, 그 결과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접근 가능성이 차단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파견 군검사 한지환입니다. 다음으로 기록 회수에 이은 두 번째 범행으로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선보직 해임 및 보직 해임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이종섭, 신범철, 김계환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박정훈에 대한 보직해임을 통해 박정훈의 해병대 수사단 군사법경찰관 지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박정훈의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및 이첩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군 인사법상 보직해임 및 선보직해임 사유와 절차, 보직해임 및 선보직해임 조치 사유 미충족, 지시 및 조치 개요, 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직해임 관련 규정입니다. 장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직해임 될 수 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 없이 선보직해임을 할 수 있으며 선보직해임 후 7일 이내에 사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 특히 박정훈 수사단장이 중대한 군 기강문란, 도덕적 결함 등에 해당하여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문제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2023년 8월 2일 오전경까지 김계한 사령관에 의한 이첩보류 명령이 없었고, 이종섭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는 대통령 경로에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것인 바, 이에 불응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므로 군기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중대한 군 기강 문란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선보직 해임 처분을 할 만한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도 달리 없었으므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하여 선보직 해임 또는 보직 해임 조치할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경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은 유지현 법무관리계는 선보직 해임, 기록회수, 최해병 사망사건 재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김계한 사령관에게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선보직 해임을 순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 김계한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선보직 해임 및 보직 해임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구체적인 사건 경과를 살피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장관은 2023년 8월 2일 12시 4분경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받자 김계한 사령관에게 박정훈 수사단장의 선보직 해임을, 신범철 차관에게 상황관리를 지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13시 30분경 신범철 차관에게 여태 사태 파악이나 대응 조치를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질책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따른 신범철 차관은 14시 17분경 유지현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 차관 주재 대책회의 참석자들에게 선보직 해임 기록 회수하고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것은 다시 재조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시 45분경 신범철 차관은 김계현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한 박정훈 수사단장의 선보직 해임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계한 사령관은 8월 2일 15시경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선보직 해임, 8월 8일경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윤석열, 이종섭, 신범철, 김계한은 공모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국방부 장관을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직권, 피고인 이종섭의 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는 직권, 피고인 신범철의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는 직권, 피고인 김계환의 해병대 장교 인사조치 직권을 순차로 남용하여 박정훈에 대한 보직해임을 통해 박정훈의 해병대 수사단 군사법경찰관 지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박정훈의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및 이첩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